미국이 고개 숙이고 인정해버린 상황. KF-21 전투기 F-35 실전 추격 성공.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중국은 시도조차 포기했던 KBS 작전 성공. 2026년 공군의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 KF-21 보라매가 어디로 배치가 될지 궁금한 가운데 전방에 배치될 경우 강릉 18전투 비행단의 F-4와 F-5를 대체해 KF-21의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강릉에 기지를 두고 있는 공군 제18전투 비행단에 배치돼 유사시 초기 대응에 투입이 될 전망.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2026년 실전 배치가 시작될 KF-21을 어디에 기지를 두고 운용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가장 유력한 곳으로 강릉 18전투 비행단이 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강릉에 있는 기지에서는 현재 F-5의 기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KF-21의 강릉 배치를 유력하게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현재 공군에서 F-5가 맡고 있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 통상 한 개 전투 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 구성,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인데 현재 강릉에 주둔하는 F-5 전력은 수원으로 이전의 퇴역 전까지 임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KF-21은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20-20 방식의 양산 계약을 체결, 결정이 되었다. KF-21은 F-5보다 덩치가 더 큰 기체인 만큼 경납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KF-21의 배치가 결정이 되면 강릉 기지는 우선적으로 F-5를 수원으로 이동하는 대로 KF-21의 배치를 위한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킬체인과 경별. 삼축 체계란 킬체인. 캠프라는 세 가지 국가 전쟁 전략 체계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어 적이 대한민국을 쉽사리 공격하거나 큰 손실 없이 공격하거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막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은 이 삼축 체계 중에서 킬체인과 캠펠에 관한 글이다. 킬체인하고 캠펠이 있는데 둘은 같이 설명하겠다. 킬체인은 상대 방공격 전. KMD는 상대방 공격 진행 중. 캠펠은 1차 공격 종료 후에 작동한다. 향후 2030년대가 되면 더 다양한 자산이 정찰과 타격을 하게 될 것이다. 킬체인은 죽음의 사슬이라는 건데 우리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확실히 포착되면 적의 각종 전술 전략적 거점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 외 각종 타격 수단을 꽂아버려서 적의 팔다리를 자르고 시작하는 대응체계이다. 킬체인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고자 추진되었으며 2012년에 공식화되었다. 이 체계가 의미 있으려면 실질적인 대북 대중국 정찰 감시 가능해야 하며 각종 전력에 대한 통합적인 실시간 통제 및 지휘를 통한 타격 작전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실시간 지휘 통제를 위해 한국군은 링-16, 미군의 데이터 링크로 우리도 사용, 과 링K, 링-16 모스는 우리 체계에 쓰기 위해 개발을 구축하고 있으며 링K의 경우 2차 사업을 통해 암호화와 성능 개선을 실시 중이며 정보 교환을 위해 원앱 기반의 쿠카 기반의 고성능 고속 데이터 링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5년경에 시범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찰 자산의 경우 현재 해군은 P-8의 도입, 공군은 머이브와 이스타크 사업 추진,
가오리 X 사업 추진. 정찰 위성 사업. 2차 항공통제기 도입 사업. 육군은 페가수스 계획. 군단급 무인기 사업 등으로 감시 역량 강화를 하고 있다. 타격체계 확보의 경우 미사일 및 투발수단 도입과 양산, 신규 개발 등으로 타격수단의 다양화와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단선적인 킬체인의 형태지만 향후 이스타크와 각종 정찰 자산이 추가로 전력화되고 통신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분산된 형태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형식의 킬웹 형태의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MDO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2023년 3월 국방계획 4.0을 공식화하면서 킬웹 개념을 목표로 함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북한 내 주요 표적들은 이상 감지 후 30분 이내에 운용 능력이 거세된다. 향후 2030년대가 되면 더 다양한 자산이 정찰과 타격을 하게 될 것이다. 캠피얼은 우리가 한 대 맞고 적이 우리를 더 때리기 전에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히덕거리고 있을 때 적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각종 전략 타격 자산 외에도 적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고 섬멸하기 위해 특수부대까지 투입된다. 캠펄의 역할은 평시에는 그 존재 자체를 통해 도발 시에 적의 모든 전력이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어 적의 결정을 제한하고 전시에는 실제 작전 수행을 통해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여 적의 도발을 중단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이다. 물론 캠펄이 유효한 개념이 되려면 킬체인과 KMD가 잘 작동하여 우리 군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며 중국의 보복이나 개입을 견제할 핵무기를 동원할 능력이 돼야 한다.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캠펄에서도 여전히 정찰 자산의 확보는 중요하며 캠펄이 실시될 때는 사실상 적과의 전면전 상황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하므로 피하식별과 전후방 전투사항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통합적 작전 역량이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는 현재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 국가인 만큼 한국의 캠펄에 핵이 없다는 이유로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리적 실질적 위협으로 대북 압박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 타격용인 만큼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다. 실질적인 전략적 효과의 보존을 위해서 미국 핵전력의 캠펄 통합이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주요 플랫폼은 합동화력함, 사업 진행 중, 특수부대와 침투 자산, KS-3 시리즈, KS-2 손원 1급, 현무 3개월 운용, DDG 세종대왕급, DD-2 충무공급, 공군 전투기 등이 있다. 타격체계는 대량 응징보복과 킬체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후술할 ISR과 C2 체계도 모두 이를 위해 제한되고 구축되고 있다. 기존에는 핵전력과 미사일에 주로 대응했으나 2023년 하마스 도발로 향후 대화력전 요소까지 통합되어 복합적인 다영역 타격 전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거리 재래식탄도 미사일로 300에서 500, 1000km 이상의 전략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력한 편측 기동 능력으로 낮은 고도 4에서 50km 이하에서 복잡한 기동을 하면서 적 방공망을 회피하고 적의 주요 시설물을 타격하는 역할을 한다. 지상의 텔과 해상의 합동화력함에서 운용될 미사일로 적 지하 시설물에 대한 타격을 위해 운용된다. 1000km 내외의 고도까지 상승한 후에 중력에 의해 낙하하면서 에너지를 극대화하여 적의 지하 깊숙이 위치한 시설물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
현무사 대사는 SLBM으로 캐스스-3에서 운용되며 수중 통신 특성상 그 운용 및 투입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캐스-3 배치 3에서는 향후 더 큰 미사일을 운용할 것이다. 현무사 대사에서 파생되는 함대지 탄도 미사일로 합동화력함과 KD-3 배치 2, 정조대왕급, KD-2 등 K벌C를 운용하는 함정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향후 함대함 탄도미사일 및 지대함 탄도 미사일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체계이다. 정조대왕급 구축함 소개 대한민국 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 사업으로 건조될 세 척의 구축함이다. 초도 현무5는 탄두 중량 9톤급의 대형 미사일로 적 지하시설물을 한 번에 대규모로 파괴하기 위해 쓰이는 체계이다. 장거리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 시리즈로 지대지만 현무3이고 잠대지는 해성3, 함대지는 해성2로 명명되어 있다. 최대 사거리는 1500km, C형, 2 운용 중이고 사거리가 2에서 3000km로 연장된 신형 미사일이 전력화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